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즘 물류와 공급망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2030년에 당신의 물류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질문이 아니에요.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지구 온도 1.5도씨 상승 예측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겼고요. 또 맥킨지 분석을 보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물류기업의 약 75%, 그러니까 넷 중 셋은 2030년까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75%요? 와.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의 회사가 어떻게 기회를 찾고 또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건 TCFD라고 부르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거기서 권장하는 방법론입니다. 뭐랄까, 미래 기후변화가 어떤 경로로 진행될까? 이걸 좀 보고요. 발생 가능한 여러 미래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이 당신의 사업, 특히 이제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아,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이군요. 네, 크게 보면 판략적 목표인 1.5도씨나 2도씨 상승 시나리오가 있고요. 아니면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3도씨, 더 심각하면 4도씨 이상 시나리오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위험 유형을 이해하는 건데요. 전환 위험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위험이랑 물리적 위험이네요? 네, 전환 위험은 예를 들어 탄소세가 강화되거나 규제가 생기는 것처럼 저탄소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물리적 위험은 폭염, 홍수 같은 실제 기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규제 변화 같은 전환 위험과 실제 날씨 재난 같은 물리적 위험, 이 두 가지 축으로 미래를 보는 거군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지만 오늘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려면 가장 극단적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인 대응 1.5도씨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3도씨 시나리오. 이 둘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 먼저 1.5도씨 시나리오, 그러니까 선제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부터 보죠. 이때는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 때문에 전환 위험이 크게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이 톤당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톤당 100달러에서 200달러요? 네, 이게 실제 운송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장거리 운송 한 번 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그냥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선 경제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2027년부터는 도심 배송에 100% 전기차 사용이 의무화될 수도 있고요. 와, 당장 비용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당장은 탄소세 부담 때문에 연료비가 30%에서 5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이지만 전기차 투자의 회수 기간은 오히려 3년으로 짧아져요. 3년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전기차 투자 회수가 3년이라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친환경 운송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할까요? 그게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게 고객들이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운송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기대치가 한 40% 정도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탄소관리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폐기물 운송 같은 순환경제 물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5도씨 시나리오 하에서는 완전 전기화 로드맵을 빨리 세우고 협력사들과 같이 그린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핵심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현재 정책 수준이 유지되는 3도씨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전환 압력은 좀 덜하겠지만
다른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3도씨 시나리오에서는 전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대신에 물리적 위험이 극심해집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복원력 확보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극한 기상 현상이 훨씬 잦아지면서 도로 같은 인프라가 손상됐을 때 그 복구 비용이 지금보다 200%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나요. 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 때문에 항만 운영이 연간 30일 이상 중단될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죠. 공급망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염 때문에 냉장 운송 비용은 50% 치솟고 또 기후 리스크 관련 보험료는 300%까지 뛸 수도 있습니다. 300%요? 와. 네. 어쩌면 특정 고위험 도서는 아예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기차를 도입해도 투자 회수 기간이 8년 이상 걸리거나 아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야. 이건 뭐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1.5도씨는 미래를 위한 투자 경쟁 같다면 3도씨는 뭐랄까 끊임없는 재난 대응과 복구가 곧 경쟁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군요. 당신 회사에서의 재무팀은 정말 매일 밤 잠 못 이룰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시나리오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들 중에서 하나만 딱 찍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당신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서 이 시나리오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확합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미래를 딱 맞추는 수정구슬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뭐랄까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예요.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를 들어 전기차 도입 같은 투자가 각 시나리오 아래에서 어떤 수익률, ROI를 보일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씨에서는 3년 만에 회수될 투자가 3도씨에서는 8년 이상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후변화는 물류산업에 정말 엄청난 도전이자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 방식을 조정하는 걸 넘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기후변화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해진 미래가 온다면 과연 어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물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의 물류가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